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올해 정책협의회 주제를 혐오의 정치와 극우 개신교로 정하고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은퇴 이후의 비전을 살펴보는 은퇴세대 굿TV 기획, 은퇴 후 유산 기부를 준비하는 이들을 취재했습니다. 평생을 교육운동가로 헌신해온 교육의 봄 송인수 대표가 평신도교회의 정체성을 주제로 강의를 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거리를 초록빛으로 물들인 성 패트릭스데이 퍼레이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로 우리 사회는 탄핵 선고 이후의 갈등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올해 정책협의회 주제를 혐오의 정치와 극우 개신교로 정하고 이틀에 걸쳐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혐오의 정치와 극우 개신교를 주제로 조마다 열띤 토론이 펼쳐집니다. 13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이틀간 진행한 NCCK 2025 정책협의회 현장입니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혐오 정치, 그다음에 극우 기독교가 여러 테이블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성찰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들이 반성도 하고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시대적 소임을 다시 한번 생각도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유럽 극우 현상, 종교의 보수화를 연구해온 한림대 엄한진 교수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극우 개신교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극우화 현상과 다를 바 없다며 사회가 평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발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민주화는 1980년대에 뭐 이렇게 했지만 서서히 이제 사회 각 영역에 사회적인 어떤 민주화가 진행이 되었던 것에 대한 이제 반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개신교가 전방위적으로 이제 지금 모든 이제 증오의 뭐 선두주자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결혼, 뭐 가족, 성 이런 것이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는 중요한 그 이슈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엄 교수는 특정 극우 개신교 세력에 대응하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극우화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것은 그런 뭐 종교 문제나 뭐 개신교 문제 뭐 그런 관련된 건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거에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하는 것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각 이제 자기가 있는 곳 학계든 종교회든 정치권이든 그런 처방을 내려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과도한 관심을 줘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정교 분리주의에 대한 고민 이건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토론을 마친 목회자들과 교계 활동가들은 수치심, 무기력, 기독교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 등을 쏟아내며 한국교회가 어떠한 시대적 소임을 감당해야 할지 의견을 모아 협의회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 문서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 성명에는 탄핵 심판 이후 벌어질 정치적 분열을 우려해 한국 사회와 교계를 향한 제안이 담겼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할 것, 서로 악마화하는 정치를 멈추고 공공선을 분명히 드러내는 정치 실현할 것, 차별받고 혐오당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상상할 것, 어떠한 이유로도 물리적 폭력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기본 원칙으로 확립할 것 등입니다. 탄핵 심판 이후 어쩌면 더 큰 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화합과 회복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은퇴 이후의 비전을 살펴보는 굿TV의 은퇴세대 기획보도. 이번 시간은 은퇴 후 유산 기부를 계획하며 인생 끝자락까지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을 취재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부천희망재단 명예이사장인 정인조 장로는 기부문화의 모범이 되기 위해 지난해 유산 기부를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를 신탁을 통해 재단에 귀속되도록 한 겁니다. 은퇴를 하고 어떻게 노년을 잘 마무리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의
뭐 샘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모하게 그 작년에 제가 소유하고 있던 작은 아파트를 부천희망재단에 귀속되도록 하는 신탁 계약을 하고 등기 이전을 마쳤습니다. 공익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기부를 계획했는데 지난해까지 법정 기부금을 포함해 약 26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유산 기부를 더하면 기부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정 장로는 유언장 쓰는 연습을 하며 유산 사용을 미리 계획하다 보니 즐거운 노년은 덤으로 찾아왔다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저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자산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은 저는 못해요. 한국 경제가 폭발하는 성장 과정 속에서 혜택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적에 어떻게 보면은 기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세대다 이거요. 2022년 한국의 GDP 대비 기부금 비율은 0.65%로 2%를 기록하는 기부 선진국 미국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에 따르면 기부를 중단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고 국내 일반인의 45%는 비영리 기부단체를 믿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준비하자는 웰다잉 지도사들은 신탁 활용 유산 기부 등 금융 서비스를 통해 적은 금액일지라도 생전에는 생활자금으로 사후에는 기부금으로 쓰이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가족들이 유산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음 세대에 기부라는 또 하나의 정신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유산에는 정신적 유산과 물질적 유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신적 유산은 우리가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 두 번째는 물질적 유산인데 물질적 유산을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전 재산을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 교회 목, 자신 부부의 노후 목, 자녀 목 이렇게 4등분 하자는 분도 있고 기부를 통해 더 보람차고 풍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이들. 삶의 끝자락에서 펼치는 이들의 아름다운 솔선수범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희망찬 시작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목회자가 없는 평신도 교회는 전국에 30개 이상 있다고 하는데요. 평신도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강의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의 부울경본부 이주현 기자입니다. 좋은 교사운동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창립해 교육운동가로서 한평생 활동해온 송인수 대표가 평신도 교회의 정체성을 주제로 강의를 열었습니다. 산 아래 교회라는 평신도 교회를 17년 동안 이끌고 있는 송 대표는 최근 자신이 출간한 저서 평신도 교회가 온다의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했습니다. 송 대표는 평신도 교회의 정체성을 성도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신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평신도 교회 예배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 관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해석된 말씀에 나의 삶을 어떻게 드러내서 적용하는지를 어깨너머로 다 지켜봅니다. 우리 엄마의 그 위선, 우리 아빠의 위선이 얼마나 걷어지고 진실된 나눔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 귀를 열고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그 과정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송 대표는 평신도 교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목회자가 없는 평신도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이단 대처에 취약하다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신도 교회 구성원들일수록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단으로 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럴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 소속된 교회에서 이루었던 그 경험들이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뒤를 쫓기 위해서 내가 늘 제자로서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중심만 있다면 저는 절대 그릇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참석자들은 평신도 교회가 우리 주변의 신앙 소모임과 유사하다며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서로 보듬는 공동체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사실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저희 교사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같이 해석을 하면서 서로 의문점을 나누고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도 나누고 그런 모임이 제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그 성평신도교에서 어떻게 모임을 하는지 들었을 때 그 모임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끝으로 송 대표는 전국에 30여 개 이상 평신도 교회가 있다며 연합 모임과 공부 모임 등을 통해 평신도 교회가 갖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주연입니다. 최근 뉴욕 맨해튼 거리가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과거 5세기경 아일랜드의 복음을 전파한 성 패트릭을 기리며 성대한 퍼레이드가 열린 건데요.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하며 축제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현장을 구티비 뉴욕 본부 김은교 PD가 취재했습니다. 3월 17일 월요일 뉴욕 맨해튼은 아일랜드 문화와 전통을 기리는 성 패트릭스데이 퍼레이드로 인해 초록빛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초록색은 아일랜드의 푸른 자연을 상징하는 색으로 아일랜드의 국색이기도 합니다. 이날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5번 애비뉴를 따라 펼쳐진 화려한 행렬을 보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전 11시 성 패트릭 대성당 앞에서 시작된 퍼레이드는 전통 의상을 입은 아일랜드계 미국인들과 군악대, 소방관, 경찰관, 학생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아일랜드 전통악기인 백파이프와 드럼 연주가 퍼레이드 내내 울려 퍼지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참가자들은 초록색 옷과 모자, 스카프 등을 착용하고 행진하며 성 패트릭스데이를 기념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아일랜드 국기와 클로버 문양의 풍선, 깃발 등이 펄럭이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I'm here actually with my mom and her sister, and they're actually first generation from County Donegal, Ireland. So we came in all the way from Texas to appreciate the St. Patrick's Day parade with family and friends. We are having so much fun today. Love celebrating the Irish culture. I'm a quarter Irish, so we're having a great time. You know, I'm not Irish at all. I'm actually fully Italian, but I love the acceptance and how we're all able to celebrate together. Yeah, we came down from Connecticut, a whole grade, and we're just here to celebrate. 성 패트릭스데이는 지난 5세기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전파한 성 패트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아일랜드의 문화와 전통을 기념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성 패트릭스데이 퍼레이드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내년에도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올해 한국기독교 14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사업을 진행합니다. 한교총은 다음 달 23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국교회의 역사를 조명하는 기념음악회 빛의 연대기를 선보입니다. 또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과 신앙 유산을 조명하는 기념 다큐멘터리를 방영합니다. 이 밖에 국내외 신학자와 역사학자들이 참여하는 선교 1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기독교 근대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교총은 최근 대표회장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확정하고 이번 기념 사업을 통해 한국 기독교의 지난 140년을 돌아보며 미래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하고 한국교회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와 건강미용기기 전문기업 제스파가 미디어 선교사역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19일 구티비 사옥에서 협약을 맺으며 상호 발전을 위한 선교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만남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 했던 어떤 선교 사역이 이렇게 세계 선교로 나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스파와 함께 저희 구티비가 앞으로 펼쳐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의 미래에 대한 큰 기대를 갖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협력해서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양 기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발굴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제주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법환교회가 스포츠를 통한 선교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법환교회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레바논 축구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청소년들로 구성된 조이풀 축구클럽과 제주 지역 유소년 축구팀, 또 다양한 지역팀이 참여하는 친선 경기를 열었습니다. 법환교회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월드컵 기념교회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축구를 통한 선교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이번 행사 또한 축구를 매개로 한 선교 활동으로 스포츠를 통한 복음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모든 선교 지역에서 돕는 교회와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함께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법환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교사님들을 사랑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에 지체할 경우 국내 총생산이 21% 감소하지만 조기 대응한다면 영향이 10분의 1가량 급감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기후 리스크에 따른 금융기관 손실 규모를 추정한 결과 적절히 대응하면 2100년까지 총 누적 27조 원 내외의 손실을, 무대응할 경우 고온과 강수 피해 등 물리적 리스크로 4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은퇴자들이 노후 준비를 다시 한다면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운용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은퇴 후 노후 생활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에서 은퇴자는 현재의 경우 38.6%만이 부동산을 꼽았지만 다시 한다면 부동산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공정위는 교복 판매 업체인 엘리트 구리점과 중부지점, 아이비 구리점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교복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학교 정보와 입찰 금액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하고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 유찰을 막는 방식으로 짬짬이를 벌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1시간 30분 넘게 진행된 통화 결과를 설명한 자료에서 두 정상은 평화를 향한 움직임이 에너지와 인프라 휴전으로 시작하게 될 거라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종전 등과 관련해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후속 협상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가자지구 휴전 발효 2개월 만에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며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2시 10분께 가자지구 전역의 하마스 목표물 약 80개를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가자지구 보건부는 팔레스타인 주민 최소 404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던 쿠르스크를 사실상 탈환하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북한군의 활약이 꼽혔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일부 국경 지역을 제외하고 쿠르스크의 통제권을 상실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추가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경험과 장비를 언급하며 전황을 바꾸는데 이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다만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질은 나빠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7도, 광주 15도, 부산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탄핵 정국이 계속되며 우리 사회 갈등과 혼란은 점점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궁극적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는 특정 이념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